자, 이런 와중에 정말 공약을 알토란 같이 지키네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국무조정실이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덩어리 과제를 내려보냈는데 이는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개혁 과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등 노동 조건을 기업이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박근혜 때 양대 지침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내용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추진되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가이드라인 형태로 일부 시행을 하던 거를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바로 폐기를 했대요. 이걸 되살리는 거거든요, 경이. 대단하다. 진짜. 이건 결국은 다 그 노동계가 김앤장 시켜가지고 한 달이 건너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꼬라진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언론 기사에서 막 납니다. 지금 우리 노동 환경이 얼마고 생산성이 어떻고 기업 경쟁력이 어떻고 뭐 이래 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제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데다가 맞장구를 쳐줄 거거든요. 이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덩어리 과제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해고 사유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제 파견 활용 범위를 또 확대한다. 그리고 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고 참 진짜 미치겠네. 파업대 대체근로 금지 조항도 개선하고. 이거 윤석열이한테 시행해야 되는 제도 아니에요? 해고를 좀 쉽게 하고 일 좀 더 시키고 그리고 노조의 사업점 점거 전면 금지 이것도 신설을 한다는 거죠. 야, 이거 임금 피크제 확대하고 최저임금제를 업종별 차등 적용하겠다.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제일 현재 공무원 중에 제일 근무 평가 저 뭐라 그러지? 저성과자. 저성과자가 지금 윤석열 아니에요? 집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 알 것 같죠? 아니요. 그 낸시 펠로시가 경우로부터 패싱 당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 언론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난리 근데 났죠. 미국 외교 전문지 중에 포린 폴리시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경이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3개월도 안 돼서 휴가를 갔다. 그리고 그 휴가를 핑계로 낸시 펠로시 패싱했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지는 일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안 포린 되지. 폴리시가 썼어요. 미국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25일 날까지 낸시 펠로시 방문에 대한 조율을 하다가 아마 조율 내용 중에 뭐 남북관계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가 받아들이기 힘든 토해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있으니까 갑자기 휴가를 간다 그러고 전면 패싱을 하고 시골에 간다 그랬다가 돼지섬을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서울에 있으면서 막상 온 사람을 패싱을 하고 저는 연극 보고 술을 마셨다는 거야. 심지어 연극 간 거를 사진으로 공개를 했어, 세상에. 그래서 이건 매우 고의적인 처사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정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디 가서 펠로시가 그 꼴을 당하고 오니까 이거는 가치 있는 미국 의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자체 공동의 망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별 가짜는 놈한테 당하니까 더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이 명예에 대한 손상을 입으면 반드시 복수하거든요. 아니, 재산은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명예에 대한 손상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미국도 꼭 윤석열을 맛봐야지 정신을 차리나? 왜냐면 멍청해, 코로나 걸리면 미국도 미각을 진짜. 잃어요. 그래서 똥이 굉장히 이제 찍어 먹어 봐야 합니다. 일찍이나 미국이나. 이런 와중에 더더욱 놀라운 조항. 이거는 어차피 윤석열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동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이 나라 안에서는 이 경정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건데, 자, 윤석열이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뭐 유유
뭐 공간들 국영 기업들 갖고 있는 쓸모없는 부동산들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유지를 판다고 나섰어요. 네. 물론 이제 국유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재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재산인 거지. 그렇죠. 국가가 국유지를 갖고 있어 이게 국가 소유다라는 건 아니거든.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나서갖고 팔아라 말아라고 결정한다는 거는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 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5년간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라고 추경호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 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에서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 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을 민간에 팔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또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 정도 거론되고 있고 이 재산들을 다 매각하면 약 2천억 원 정도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까지 16조 원어치로 팔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산속에 있는 맹지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팔릴 만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나마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쓸만한 자산까지도 알토란같이 찾아내가지고 팔아서 현찰로 드리겠다는 거거든. 지금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 중인 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도 판다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팔리니까 파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국유지는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거야. 그럼 뭔 얘기냐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농원이나 뭐 공원 같은 거 조성한다는 거지. 그래서 조성이 돼갖고 거기가 유료 상업용지나 일반적인 개발용지로 변화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파는 거죠. 참. 결과적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국민이 누리고 있어야 될 또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이용돼야 될 국유지들을 진짜 개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유지를 팔아서 국고에 집어넣으면 솔직히 윤석열이 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거래 과정 중에 떡고물이 생기거나 당연하죠. 아니면 개발을 한 부동산들을 지 친인척들이 사들여갖고 이익을 볼 이유가 아니면 여기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를 굳이 팔아서 이쪽으로 옮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 땅이 그 땅으로만 유지될 것 같으면. 일단 싸게 팔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을 다 풀겠죠. 그리고는 비싸게 팔 수 있게끔 뭔가를 해주겠죠. 최은순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주변에 땅 사는 사람들 많겠네 또. 이 정보 얻어가지고 또 어디에 그렇지. 팔리는지. 어디 지역이 이번에 무슨 뭐 군 비용으로 갖고 농원이 된다더라. 그래서 거기 도로 뚫리고 뭐 하고 하게 되면 그렇지. 그 과정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값이 같이 오르거든요. 아니면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곳에 뭘 그렇지. 한다든가. 놀랍게도 국회의원이 땅을 사자마자 거기에 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10,000배가 뛰는 덕흠이! 그 흠 많은 덕흠이의 덕흠이! 사연들이 앞으로 정진석이 사돈 덕흠이! 사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참. 우리 현조는 근데 기대했어요. 나 덕흠이 하면 꼭 우리 현조가 생각이 나서. 왜 그 같이 생각이 났죠? 현조가 복학했으면 미국에서라도 연락이 올 건데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촉이 빠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걔는 복학을 해도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해도 복학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 진짜. 엄마 때문에. 엄마 다시 빨리 당 대표가 되든 대표가 돼야지. 그렇지. 빨리 엄마가 당대표 돼서 아들 군대 보낸 소름을 또 갚아줄 수 있는 뭔가를 또 해줘야 되겠지. 엄마, 나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나 이대로 분해서 나는 그냥 미국에 못 들어가요. 엄마 다시 당 대표 되세요. 엄마 화이팅! 네. 화이팅. 나경원 아들의 서울대 편입. 국민대로는 안 가겠지, 저도. 네. 국민들은 금방 받아줄 텐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